자,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나라의 등장, 즉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제천 행사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천 행사가 제일 중요하다. 표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천 행사의 뜻은 프린트 오른쪽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고조선은 계급이 없는 병등한 사회였다. 자, OX 저 X죠. 그래서 계급이 있는 불평등한 사회였다라고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조선에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혹시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해볼 친구 있을까요? 자,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인돌이 있었고요. 그렇죠? 고인돌은 높은 계급의 사람이 죽었을 때 만들어진 무덤이니까. 그리고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로 탁자식 고인돌이 있으므로 고조선에 계급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이 있었는데, 그치? 팔조법에 노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급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 방금 선생님이 언급했었죠? OX O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탁자식 고인돌과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성장했는데 이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 네, 이 철기 시대는 돌과 철이 있다고 쳤을 때 얘들아, 철과 돌 중에 뭐가 더 강하겠니? 당연히 이렇게 철이 강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철기 문화가 그때 당시에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철제 농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농기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돌로 만든 농기구보다 철로 만든 농기구가 더욱더 강력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기존에는 돌이나 이런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싸웠다면 이제는 철제 무기를 통해서 더욱더 살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투가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쟁이 많아지기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기를 잘 다루는 집단은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철기를 잘 다루는 집단은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여로 가겠습니다. 부여. 자, 부여를 보면은 부여 지역을 보면 저기 위쪽에 있지? 자,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습니다. 저 지역을 우리가 만주 지역이라고 해요. 만주 지역. 그래서 부여는 만주 일대에서 성립이 되었고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연맹왕국이었어요. 연맹왕국. 자, 연맹왕국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건국한 국가를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건국한 국가를 연맹왕국이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게 연맹왕국이지. 그럼 연맹왕국에서 왕권의 힘은 강할까 약할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권의 힘은 강할까 약할까? 약할 거예요. 왜냐면 연맹왕국은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힘이 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노래가 나오네. 드라이브시 2m 이상 거리두기
자, 미안 얘들아.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자, 연맹왕국은 귀족들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귀족들의 힘은 센 반면에 왕족의 힘은 약할 거야. 그래서 왕권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 만주 지역에서 탄생한 부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 보면 지금 마우스로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요 지역 있지? 요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인데, 이 만주 지역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워. 그치? 왜냐? 시베리아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은 농경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목축이 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왜냐면 농경을 하기 조금 부족한, 그리고 조금 힘든 그런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축이 발달했고, 이 귀족들의 가문의 이름을 가축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마자는 말 맞자고요. 우자는 소 우자, 저자는 돼지 저자, 구자는 개 구자야. 즉 말가문, 소가문, 돼지가문, 개가문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귀족이 그렇게 힘을 나누어서 서로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말, 돼지, 소, 개 가문이 서로 왕권을 견제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왕권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우가 저가 구가는 귀족 가문인데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프린트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야.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지. 자, 이런 제천행사, 부여의 제천행사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영고입니다. 영고. 적어볼게요. 영고. 자, 영고. 이거를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주면은 바로 부영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 부영고 이렇게 외우면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부여의 영고, 부영고, 그치? 기억나지? 영고. 제천행사 이름이 영고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구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주몽 세력이 만들었는데, 이 주몽 세력이 부여에서 이주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부여 사람이었던 주몽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압록강 일대에 지금 선생님이 지도에 표시해 놓은 요 지역에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얘들아,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자, 보세요.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정치 체제가 부여랑 비슷한 게 이해가 되니? 왜냐면 부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여의 시스템을 가지고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되게 비슷할 거라고. 자,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보면 무슨 왕국이야? 연맹왕국이야. 부여도 연맹왕국이었지. 그럼 여기다 질문.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귀족의 힘이 세고 왕권의 힘이 약하다, 맞아요? 다시 한번. 귀족의 힘은 강한 대신에 왕의 힘은 약하다. OX? 오지, 그치? 연맹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 귀족을 5부, 5개의 부가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이 5개의 부의 대표들이 서로 모여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 회의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자, 제가 회의를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풍습을 보겠습니다. 결혼 풍습인데, 자, 결혼 풍습에, 고구려의 결혼 풍습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서옥제가 있습니다. 서옥제. 서옥제. 자, 서옥제가 뭐냐면요. 잡을게요. 자, 혼인을 한 후에 남자가 일정 기간 처가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서 처가, 즉 부인의 집에다가 작은 집을 지어놓고 둘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 이후에 애가 장성하게 크면은 데리고 남자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것이 바로 서옥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부인 집에 있는 서옥이라는 작은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독립을 이후에 남자 집으로 복귀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서옥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로는 이게 있습니다. 바로 동맹입니다. 동맹. 자, 이 동맹을 외우는 방법은 뭔가 고구려라고 하면은 굉장히 활을 잘 쏠 것 같고 전투를 많이 할 것 같고 굉장히 거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고구려 하면은. 그래서 그런 고구려의 군사적인 측면, 군사적인 이미지를 동맹이란 단어와 연결시키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뭔가 동맹도 군사적인, 그리고 뭔가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니까 그 두 개의 이미지를 겹치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구려, 동맹. 자, 다음 옥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를 세트로 묶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를 보면은 옥저와 동해를 같이 볼게요. 자, 성립은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두 국가 역시 모두 다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었습니다. 고구려가 근처에 있으니까 고구려의 간섭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야. 특히 옥저는 고구려보다 동해보다 고구려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지도상으로도 옥저가 더 가깝죠, 고구려랑. 그렇지? 동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옥저를 많이 약탈해 갔어요, 고구려가. 자, 그러다가 이제 하다 훔쳐갈 게 없어서, 가져갈 게 없어서 여성들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옥저 사람들은 자신의 딸내미들, 자신의 동생들,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 뭘 제시했냐면 바로 민며느리제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고구려가 하도 사람을 잡아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어린 여자아이를 신랑 집으로 가서 그들이 기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시키자라는 식으로, 즉 여성이 자신의 딸내미가 고구려에 끌려가지 않도록 결혼을 빨리 시켜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제에서 민자는 민머리 할 때 민이야. 즉 머리가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를 넘겼다는 거지. 그 남자 집에다가. 이걸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민며느리제. 자, 이제 동해 보겠습니다. 자, 동해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요 지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강원도 지역이야. 그치? 보이니? 이 동해는 지금의 강원도 지역이지. 근데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야. 그치?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아. 즉 동쪽에 산이 많고 물이 많아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마을이나 부족들도 서로 띄어져 있고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됐을 거야. 왜냐면 산막에 다 가로막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동해에 있는 사람들은 타 부족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을 거야. 이해돼요? 자, 타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그래서 배상을 하는 독특한 제도,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책화입니다. 책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바로 뭐 소나 말이나 어떤 노비 이런 걸로 배상을 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책화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의 제천행사. 옥저는 제천행사가 없고요. 동해의 제천행사는 바로 무천입니다. 무천. 체크 무천. 무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동해의 무천, 동해 무천에서 동무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동무.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만 보겠습니다. 4만. 자,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 한자가 들어간 한 세 개가 한이라서 묶어서 삼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한. 자, 성립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성립되었고요.
자, 경제를 보면은 여기 지금의 경상도 지방인 진안과 변안 지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전안과 변안. 그리고 나서 일본에 수출했다. 외에 수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삼안에는 굉장히 또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소도라는 장소가 있었어. 소도라는 장소. 자, 이 소도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라는 곳이 있었어. 소도.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청 지역이 아니라 신성 지역이야. 신성하다 할 때 신성. 그래서 제사장, 즉 제사를 주관하는 대빵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야. 저 위에 새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새는 여기가 소도라는 표지판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보면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천군, 제사장, 천군이 다스리는, 그렇지, 나는 제사장인 천군, 소도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치, 요 보라색 선 안쪽이 바로 소도인 거지. 소도. 자, 삼안의 제천 행사는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래쪽에 탐구활동이 있는데 사료를 읽어보고 각 나라가 어떤 나라에 해당하는지 역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료가 가리키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 이름을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자, 준비 다 됐나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같이. 혼인할 때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작은 집을 짓는다. 그 집을 서옥이라고 한다. 자, 서옥이란 단어 나왔네. 서옥. 그렇지? 아들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서옥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 뭐야? 그렇지,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렇지, 얘들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서옥이라고 해서 옥이 들어간다고 해서 옥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서옥은 고구려. 자, 두 번째 사료를 볼게요. 산과 냇물이 각기 구분을 만들어 함부로 가지 않는다. 그치? 강원도기 때문에 강원한 거야, 지금의. 그래서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은 변상한다. 이게 바로 책화다. 책화는 뭐였죠? 그렇죠. 동해. 강원도 지방이 동해.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사료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영고겠지. 영고. 영고. 우리가 부영고 했죠? 부영고라고 하면 이것도 어느 나라야? 바로 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여. 됐니? 오케이. 자, 오늘 삼국이란다. 미안.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국가, 즉 고조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직 진도가 좀 느림만 있어서 요 파트도 준비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여러 국가들을 평정한 세 나라, 즉 삼국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